미확인 비행물체. 그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UFO라고 불리며 요즘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이라는 UAP라고도 합니다. 만일 그것이 물속에서 나온다면 USO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 동일한 것에 대한 다양한 지칭이며 일반적으로 외계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이 외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지구의 원래 주인이며 인류보다 훨씬 오래된 지구의 토종 종족의 것인지 또는 은밀하게 연구되고 복제되어 만들어진 무기로서 현생 인류 누군가가 보유 중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서로 자신의 말이 맞다고 주장해봐야 증명할 수 없는 한 아무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과거 나치의 비행체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고유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비밀과 조우하여 복제했거나 우연히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놀라운 능력의 미확인 물체들은 이미 고대로부터 현생 인류 조상들의 눈에 종종 관측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목격된 많은 미확인 물체들의 대부분이 유난히 원자력 관련 시설과 관련되어 그토록 많이 목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예들 중 한 가지로서 미확인 비행물체 목격에 대해 영국 정부에서 공개한 파일에는 1993년 하트풀 원자력 발전소를 맴도는 이상한 무언가가 목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체는 1993년 3월 잉글랜드 북동부의 티사이드와 클리블랜드 지역의 하늘에서 여러 차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발전소 위를 맴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화학 공장과 군사 시설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방부의 응답은 지역 항공 관제 레이더에서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대기 역전층, 즉 다시 말해서 따뜻한 공기 영역이 냉각기 영역을 만날 때 형성되는 곳에서 반사되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 신문의 리포트에서 등장하는 핵 시설에 대한 UFO의 목격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시설 근처에서 UFO의 목격이 유난히 많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940년대 원폭 개발 현장 근처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핵 운반선을 운영하는 곳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미확인 물체가 핵시설 근처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을 평가해야 하는 그러한 시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미국의 고위 국방 및 정보관리, 항공우주산업 베테랑,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과 추적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설명할 수 없는 공중현상, 즉 UAP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매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의 군사적 맥락에서 여러 번 이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공군 사병은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에서 이상한 오렌지 빛깔의 비행체를 확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한국 전쟁 중 일부 군인들은 광선을 방출하는 청록색의 빛의 물체가 자신들의 대대 전체를 방사선 중독과 유사한 것으로 병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는 지난 75년 동안 고위 미군 및 정보요원은 초기 원자폭탄 개발 및 실험 현장으로부터 활성화된 해군 함대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무기 및 기술과 관련된 현장 근처에 UAP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UAP와 핵과의 연관성을 연구해왔던 전문 조사관들은 모든 핵시설들은 모두 이 알려지지 않은 비행체가 시설의 주변 항공에 나타난 극적인 사건을 겪었었고 아무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는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국방에너지 부서에서 정보자유법에 따른 문서 공개를 요청하여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수년간 국방부에서 활동하는 UAP 연구팀의 은밀한 팀장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그곳에서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AATIP, 즉 고급 항공 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것은 2012년 미 국방부의 6천억 달러 예산 중에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미확인 물체와 핵과의 연관성은 원자시대의 새벽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확인 물체의 핵에 대한 인접한 목격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핵기지 주변의 하늘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한 160명 이상의 군인들을 인터뷰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물체도 가능하지 않은 속도로 비행하는 물체를 레이더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들 중에는 군인들이 매우 많으며 그 중에 다수의 제트기 조종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목격자는 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받은 고도로 훈련된 직원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의 보고서는 정교한 검증에 의해 사실로 확증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한편 1948년 말 로스알라모스와 뉴멕시코의 샌디아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근처의 하늘에서 녹색 불 덩어리가 보고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원자폭탄이 처음 개발되고 테스트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에 기밀 해제된 FBI 문서에는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근처에서 직경이 거의 15m 이상이 되는 비행 접시가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 사막 원자 시험장에서 근무하는 12명 이상의 근로자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간 원자폭탄이 시험 폭발했는데, 그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활동이 너무도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아예 별도로 직원들을 배정하여 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960년대와 70년대에 반복되는 UFO의 목격이 몬태나에 있는 맘스트롱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그 기지는 핵이 포함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로버트 셀러스 전 공군 대위는 1967년에 한 가지 예를 설명하였는데, 미확인 물체가 목격된 곳에서 그들이 보유 중이던 핵미사일 중 여러 대가 동시에 갑자기 작동되지 않았던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기지보안팀은 직경이 약 30피트에 달하는 붉은색 물체가 시설의 상공을 맴돌고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을 지휘하고 나중에 항공우주산업과 연방항공국에서 일했던 한 담당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무진행 상태 또는 발사 불가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상들을 수집한 관찰자들은 이러한 설명되지 않은 현상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원인에 대한 것만 추측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미사일과 연결된 민감한 방어기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적대적인지 그리고 어째서 잘 알려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80년 12월 말에 항공관제사는 영국의 영국 공군 벤트워터 근처에서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냉전 당시 미 공군이 유럽의 거점으로 사용했던 벤트워터스는 25개의 요새화된 지하 벙커에 그들의 비밀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밤에 일하던 미 공군 항공교통관제사는 우리는 레이더 스코프를 쳐다보았고 내가 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그는 당시 18년 동안 근무한 미국과 나토 그리고 소련의 모든 항공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이상한 물체는 매우 놀라운 속도와 기동성으로 그날 밤 그와 그의 두 동료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으며, 그가 본 레이더에서는 그 물체는 단지 몇 초 만에 120마일을 달렸고
그것의 의미는 그 물체가 무려 마하 5에서 마하 8에 달하는 속도로 움직여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속도는 미사일보다 오히려 빠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직접 보기 위해 레이더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그 비행체는 근거리로 이동하고 속도를 늦추고 있었으며 기지의 급수타 위로 멈춰섰다고 합니다. 그것은 헬리콥터처럼 고정된 위치에서 위아래로 움직였고 그 높이는 대략 500m에서 600m 사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체의 크기가 최소한 도시의 한 블록 크기의 직경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블록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맨해튼의 표준 블록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 크기가 약 80m 곱하기 274m 정도이며 일반적인 도시의 블록들은 100m 곱하기 200m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당시의 비행체가 얼마나 컸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 물체의 조명은 바깥쪽으로 방출되는 모양새로 중앙 주변에 창문 같은 것이 있는 거대한 농구공 모양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보며 매우 큰 충격을 받았었고 공기 역학이든 무엇이든 모두 무시된 것처럼 보였으며 자신이 알기로는 농구공은 날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초 동안 급수타 위에서 멈추고 있더니 코스를 되돌리고 들어왔던 방식으로 갑자기 속도를 내어 그것은 마치 휙 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목격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공군이 미확인 물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당시 그곳의 부사령관인 대령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그날 밤 부사령관인 대령은 주변의 랜드레스램 숲으로 내려가는 이상한 다채로운 조명의 정체를 조사하기 위해 그의 순찰대와 함께 정찰을 나갔습니다. 그는 숲 내부에서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무를 가로질러 수평으로 움직이는 빨간 불은 분명히 일종의 지능적인 통제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에서 나온 레이저 같은 광선이 우리로부터 10에서 15피트 떨어진 곳에 착륙했는데 저는 무척 놀랐고 그런 다음 그 빛의 원인이 되는 물체는 다시 빠르게 떠났으며 기지를 향해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사건 당시 무전을 녹음한 사람은 무전기에서 빛의 물체가 무기 보관구역으로 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기지의 사령관은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그것을 일축한 장군을 위해 오디오를 재생한 적도 있었는데 조사의 필요성을 일축한 장군은 그 녹음된 오디오를 재생하는 장소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서양과 태평양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핵을 가진 해군에서 미확인 항공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핵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USS 루즈벨트 항공모함의 F-18 전투기 조종사들은 버지니아와 플로리다 사이의 동부 해안을 따라 훈련 기동을 실행하는 동안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봄까지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미확인 비행물체를 보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항공우주공학 학회를 취득한 USS 루즈벨트의 현역 F-18 전투기 조종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물체는 그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물체는 세 가지 모양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디스크 형태의 모양이었고 다른 일부는 구형 내부의 입방체처럼 보였으며 작은 원형 물체가 함께 날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비행체에 달려있는 엔진이나 배기 시스템이 없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2017년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적외선 비디오에서 마치 팽이처럼 기울어진 비행체는 그와 다른 F-18 조종사는 함께 정부에서 공개한 비디오를 확인했으며 당시 그 미확인 물체가 공중에 있는 동안
동료 루즈벨트 조종사에 의해 총에 맞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미확인 물체가 두 비행기 사이를 위험하게 밀어내어 끔찍한 충돌을 일으킬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는 항공비행 안전보고서를 제출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USS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페르시아만 임무에 배치된 후에 미확인 물체가 또 다시 나타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인 크리스 멜로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미확인 비행체가 중동의 해외작전 지역까지 나가 있는 항공모함 전투 그룹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으며 현재는 투 더 스타스 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분석 활동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기술의 존재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한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선임 천체물리학자는 뉴욕타임즈의 루즈벨트 항모에서의 미확인 비행체에 대한 목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낮은 확률로 촬영 및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레이더 코드의 버그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대기 효과 및 반사, 그리고 고속 비행 중에 여러 신체적 영향으로부터의 신경학적 과부하가 있을 수 있다고 마치 그들이 착각을 했을 수 있다는 뜻의 의견을 내비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 항모의 보고서는 당시 또 다른 쪽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해군 조종사가 만든 보고서가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2004년 11월 당시 USS 니미츠 항공모함의 조종사와 레이더 운영자는 샌디에고 근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바다 위로 바짝 붙어서 날아가는 40피트 길이의 틱택 모양의 물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F-18 전투기가 물체에 접근하기 위해 출격했을 때 그것은 갑자기 가속을 하였고 초음속 해군 비행기를 쉽게 제쳤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보고서는 군인의 직업에 대한 위협이 있었지만 펜타곤과 국회의사당에서는 이러한 목격을 잠재적 위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4월 미 해군은 조종사와 인원이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군인이 보고하더라도 이제까지처럼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없이 그들이 목격한 것을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전 상원의원 해리 리드로 시작하여 그러한 보고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이러한 보고들이 그가 30년 동안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핵무기를 설계하고 제작한 시설에서부터 연료를 처리하던 곳, 그리고 무기를 시험하던 시설과 그 무기를 배치한 기지들, 그리고 선박에다 핵 잠수함을 포함한 그 모든 장소,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모두 미쳤던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목격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아마 핵무기를 우리들은 손에 넣지 말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미확인 비행물체를 보는 것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역사가 있으며 가장 초기 보고서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의 것도 있습니다. 기록된 최초의 목격은 기원전 1440년에 로마 공화국 시대의 여러 보고들과 함께 있었고 로마 시대의 한 가지에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두 군대 사이로 하늘에서 은색 포도주 병 모양의 물체가 떨어졌을 때 두 군대가 그 물체를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종합하여 미확인 물체가 목격된 곳들의 역사 지도를 그려보면 가장 많이 목격된 두 지역은 바로 미국과 유럽이었습니다. 그 결과 목격은 군사시설, 원자력 발전소, 핵미사일 시험장 및 핵탄두를 운반하는 잠수함 근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유럽과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목격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모두 원자력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군사적 존재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군사시설의 위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잠수함은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핵무기 사일로에 대한 데이터나 테스트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군사시설만을 매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확인 물체를 목격한 사람들의 보고서를 접수하는 상호 UFO 네트워크라는 국제그룹의 데이터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만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미확인 물체에 관련된 자료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위치 데이터만 사용하여 보고서 데이터를 관찰된 곳의 위치와 속성을 목격된 곳 주위에 약 60마일 범위를 주고 그러한 목격 장소의 60마일 이내에 얼마나 많은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가장 최근에 보고된 목격의 대부분이 실제로 핵시설 근처에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의 경우 최근 목격된 한 달간 발생 건수 50건 중 무려 38건이 군사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을 제외한 국제적으로 목격된 39건 중에서는 그 중에 무려 26건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것은 67%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국제적으로 목격된 39건은 일부 위치와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자료로 쓰지 못했지만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목격된 것의 약 80%와 국제적으로 목격된 것의 약 67%가 원자력 관련 지역에서 60마일 이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두 합하면 전체 목격의 약 75%가 원자력 시설 근처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핵시설에 그토록 관심이 많다면 핵은 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일 텐데 그것은 곧 그들이 핵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 지구에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구라는 곳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정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망가뜨릴 수 있는 핵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를 하기 위함일까요? 따라서 인류는 절대로 핵무기를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이미 그들의 감시하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잠시 망설이고 있던 이야기를 남겨드리자면 우리가 소식으로 듣고 있는 미확인 물체는 분명 존재하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인류보다 오래 존재하던 자들의 산물이었고 인류는 그것을 우연과 필연이 복합된 기회에 학습 및 복제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기술이 있다면 어째서 당당하게 자랑하지 않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절대적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한다면 히든카드 없이 모든 패를 보인 상태에서 전투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눈에 보이는 세계 최신 무기나 비행체들은 말 그대로 보여지는 오픈된 카드일 뿐이며 미확인 물체로 언급되는 것들은 히든카드이자 게임 체인저인 것입니다. 그러한 히든카드는 그 보유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가려져 알려지지 않았고 만일 어떤 세력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히든카드를 이용하여 누가 저지른 일인지 모르게 최후의 결정타를 날린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탓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외계인 소행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외계인 이꼬르 UFO라는 의식을 주입하게 하려는 의도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에 닿지 않는 미제의 대상에게 원망을 돌림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실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지만 대부분 황당한 이야기들 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처럼 저 영상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통해 선정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는 이유는 남들이 주장하는 주입식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